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는 왜 손절만 하면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답이 여러분 계좌가 우상향하지 못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내려갈 것 같아서 손절했더니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손절을 안 하고 버팁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내려가서 훨씬 크게 잃어요. 손절하면 올라가고 그렇다고 손절을 안 하자니 더 내려가고, 이거는 여러분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이 정확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법이 아니라 매매 습관 8가지를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저건 안 돼 싶은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 계좌 상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새로운 기법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안 잡히면 수익이 나도 결국 다시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좋다고 짚어준 자리인데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트레이딩입니다. 매매할 때 우리를 흔드는 건 사실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수익에 대한 욕심이죠. 오늘 말씀드릴 8가지 습관은 전부 이 2가지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공포랑 욕심에 휘둘리는 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손해는 인정하기 싫고 수익은 사라질까봐 불안한 것, 이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살면서 손해볼 것 같으면 피하고 챙긴 건 지키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만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분들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매매를 하면서 수익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경험이 아주 많은 분들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보자 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잃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방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매매를 왜 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손실나는 매매 습관 4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짧은 익절과 짧은 손절입니다. 보면 여기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익절을 했습니다. 조금 오르니까 바로 팔고 싶어지죠. 또 내려갈까봐 불안하거든요.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여유를 둬야 됐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흔들린 것 뿐인데 손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죠. 이런 거 정말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매매들이 처음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1분봉에서 여기 사서 여기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겨우 4분 만에 매매가 끝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천원, 몇만원, 몇십만원 재미를 보면 이거 쉽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매매가 공포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누구나 거치는 단계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문제는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넘어가느냐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넘어가면 계좌는 손실입니다. 한번 크게 먹는 매매가 없으니까 잃는 매매 한두 번이면 그동안 번 게 다 사라지거든요. 익절이 짧고 손절도 짧다. 이건 지금 내 매매가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매매들을 반복하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자, 가장 위험한 2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4가지 중에 가장 최악이에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앞전에 더블 바텀이 만들어졌으니까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전 고점이 돌파되는 순간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전고점까지만 짧게 보고 요만큼만 먹고 익절을 하려고 했는데 익절가를 안 줬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최소한 이런 저점들이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럼 여기서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물려버리는 거예요. 왜 손절을 못할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 학습효과. 앞에서 1번 보셨죠? 손절 짧게 뒀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걸 몇 번 봤으면 이제는 손절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손절하면 올라갈 거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차트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다가 언젠가 나타나는 큰 하락에 내 계좌가 전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기술적인 근거가 없어서요. 단기 차트 상에서 이런 저점들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뒤집히는 자리인데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라오겠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드릴게요. 익절이 짧은 건 공포 때문이고 손절이 긴 건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이 제일 위험합니다. 유행을 바라는 매매, 사실상 도박에 가깝거든요. 자존심이 센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만 독이 되는 겁니다. 시장은 내가 인정하든 말든 그냥 가거든요. 앞에 1번은 계좌가 천천히 녹지만 2번은 한 방에 갑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겪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급해집니다. 이런 걸 빨리 되찾고 싶어지는 복구 심리가 강하게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3번째 습관이에요. 바로 매매 횟수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매매를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욕심이에요. 많이 할수록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다른 일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많이 일하고 많이 움직이면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조차도 실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이기도 하죠. 나는 언제나 들어가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결국 근거 없이 반응해서 들어가는 매매가 늘어납니다. 차트가 움직이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수수료도 계속 나가겠죠. 이건 승률과 무관하게 계좌를 갉아먹어요.
먹어요. 그럼 하루에 최대 몇 번을 매매하는 게 적당한 걸까요? 사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단타냐 스윙이냐 추세 매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돈을 버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단 이렇게만 판단해보세요. 오늘 매매 중에 진입 근거를 지금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몇 개인가? 그게 많으면 잦은 매매를 하신 겁니다.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근거 없는 매매의 개수가 기준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바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매매. 익절도 안 하고 손절도 안 합니다. 그냥 들고 있어요. 이런 매매가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냥 몰라서,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격이에요. 밀어붙이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요. 그리고 자기 판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상승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벌어요. 그냥 사기만 하면 오르니까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격이 공부만 하면 오히려 제일 유리한 유형이에요. 버티는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거를 갖추고 버티면 그건 실력이 됩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자신감만 있으면 가장 빠르게 계좌가 사라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자, 손실나는 매매 습관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익절, 짧은 손절. 두 번째, 짧은 익절에 긴 손절. 세 번째, 잦은 매매. 네 번째는 무대응 매매. 몇 개 체크하셨나요? 하나도 없으시면 이미 상위권이시고 2개 이상이면 지금 계좌가 잘 안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3개 이상이면 잠깐 매매를 멈추고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매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경험 많은 분들은 이렇게도 수익을 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예요. 근거가 있어서 짧게 끄는 건지 불안해서 끄는 건지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방금 본 4가지를 각각 어떻게 고치느냐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좋은 습관 4개는 사실 아까 그 4개의 정답입니다. 하나씩 짝이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서 아까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짧은 익절의 긴 손절,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영상 퀄리티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클릭 2번에 영상 퀄리티가 올라가니 안 하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매매 습관 4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손익비를 고려한 매매입니다. 이건 아까 1번 짧은 익절에 짧은 손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이에요. 자, 여기서 매수했고 손절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익절은 정고점 부근에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익절폭과 손절폭이 나왔죠. 익절 목표는 손절폭보다 커야 합니다. 이게 손익비를 생각한 매매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익절과 손절이 같거나 심지어는 손절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계좌는 안 늘어납니다. 그럼 손익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사고 싶은데 위에 저항대가 가까워서 목표가가 짧습니다. 반대로 손절폭은 익절폭보다 큰 상황이고요. 이러면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더 하락을 해서 손익비가 맞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리들이 오지 않으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손익비들이 나오느냐 이걸로 진입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손익비 좋은 자리만 골라서 들어가면 되겠네. 애초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자리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표가까지 갈 일 자체가 없거든요. 계산상으로는 1대 10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째 제자리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잘 쉬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3번 매매를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의 답이기도 해요.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방향성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거래량이 없으면서 옆으로 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모든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없이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갈 때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돼요. 이미 다 올라간 자리요. 내가 사면 이 부근이 고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거래량이 터졌다고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이 시작되는 초반 구간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눌릴 때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쉴 때를 구분하고 매매할 구간 안에서도 진입 시점을 기다린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매매하면서 이유 없이 불안하다면 움직이지 않는 차트에서 억지로 들어갔거나 이미 다 간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막힙니다. 보시면 자리도 찾았어요. 그리고 손절폭과 익절폭에 손익비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진입만 하면 되죠. 근데 아니에요. 막상 이런 자리들이 오면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갑니다.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보면 무섭거든요.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다가 그냥 넘겨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올라가 있죠. 이걸 보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진입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아까 4번 아무 대응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성이 한번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상승 후에 눌렸다가 재차 상승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왔다가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꺾여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런 거래량과 함께 추세가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손절은 못하고 그대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버티면서 장기 투자가 되거나 스윙이 돼버리는 것,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앞에 말한 이런 시나리오들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입하기 전에 손절이 어디고 익절이 어딘지 확실하게 정해두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말고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 근거를 적어두세요. 그 다음엔 그 시나리오대로 대응만 하면 됩니다. 시나리오가 없으면 사기 전과 사고 난 후의 심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기 전엔 냉정한데 사고 나면 내 돈이 걸려있으니까 판단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미리 정해두면 그때 가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매수를 했을 때 손절 자리를 정해놓고 이 자리에 닿으면 손절해야 하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면서 옮기신 적 있으시죠? 적어놓은 걸 왜 못 지킬까요? 여기서 마지막,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는 심리가 평온한 매매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최악이라고 말씀드린 두 번째 습관인 짧은 익절의 긴 손절을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자, 누구나 다 좋은 자리라고 말하는 구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불안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나한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자리여도 그게 나한테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반대도 성립합니다. 남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내 눈에 근거가 보이고 마음이 편하다면 그 자리는 나한테 좋은 자리입니다. 모든 매매의 기준은 결국 내 심리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저는 들어가기만 하면 항상 불안한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근거를 모르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이건 공부하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트라우마. 알긴 아는데 예전에 크게 잃은 기억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익절이 짧아지고 결국 일부에서 본 그 매매로 돌아갑니다. 악순환이에요. 이건 딱 하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매매를 한번 해냄으로써 성공 경험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짧게 끄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세운 목표가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거예요. 한번 해내면 아, 이게 되는구나가 몸에 남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트라우마가 옅어져요. 만약 그 성공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심리가 얼마나 편한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신이 진입한 이후에 차트를 몇 분 주기로 확인하고 싶어지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가 차트를 보고 싶어지는 주기가 길면 길수록 그 매매는 심리가 편안할 매매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래요.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대로 지켜보고 성공 경험이 쌓이고 심리가 편안해지고 더 좋은 매매를 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할 선순환 구조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손실나는 매매 습관 4가지는 짧은 익절에 짧은 손절, 짧은 익절, 긴 손절, 잦은 매매, 무대응 매매. 수익으로 이어지는 매매 습관 4가지는 손익비를 계산하는 매매, 쉴 때를 아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대로 하는 매매, 심리가 평온한 매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전부 다 고치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일 많이 걸린 것 하나만 이번 주에 잡아보려고 시도하는 것조차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 매매 방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매매를 하게 만드는 동기가 문제입니다. 근거가 있어서 짧게 끊었다면 괜찮습니다. 불안해서 끊었다면 문제고요. 겉으로는 똑같은 매매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익 내려고 새로운 기법부터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게 안 잡혀있으면 단기간에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 다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매매 습관 8가지를 진단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 다 보셨어도 내일 차트 앞에 앉으면 또 똑같이 하실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지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저도 이거 실제로 지키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근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매매를 남한테 한번 점검받는 것. 먼저 근거를 만드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계속 나온 말이 근거였잖아요. 손절을 왜 여기 두는지, 이 자리를 왜 사는지, 그 근거를 만드는 게 결국 차트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공식 카페 해사모에 쉽따기 해외 선물 쉽게 따라하기 코스를 만들어 뒀습니다. 캔들부터 지지와 저항, 손익비 잡는 법까지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게 정리해놨어요. 돈 드는 거 하나 없이 전부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해사모 카페 쉽따기 코스 바로 가기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 매매를 점검받는 것이었죠. 이건 사실 혼자서는 가장 어려워요. 내가 불안해서 끄는 건지 근거가 있어서 끄는 건지 스스로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차트 세팅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거래소를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세미나에 한번 오셔서 직접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트 세팅과 거래소 세팅부터 오늘 다룬 손익비와 시나리오 잡는 것까지 현업 트레이더 2명이 눈앞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려요. 혼자 해매면 몇 달 걸릴 걸 옆에서 배우면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라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만큼 빠르게 마감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링크에서 지금 바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트레이딩의 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